영어 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킨더부스입니다. 이제 진짜 입학 시즌이 돌아오니까 어머님들이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입학은 어떻게 되느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어느를 선택해야 되느냐, 저희한테도 많은 댓글을 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고민해서, 밤새 고민해서 댓글에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머님들이 고민도 많으시지만 또 잘못된 정보로 맞아요. 혼란을 겪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유튜버를 잠깐 보니까 이거는 진짜 잘못된 정보인데 하는 정보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유치원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나와야 되고 그다음 어린이집은 뭐 2년제만 나와도 돼요. 뭐 이런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 아니거든요. 저희가 오늘은 유아교육을 전공하시고 유치원에서 4년 공부를 하시고 또 유치원 원장 자격도 가지신 손쌤을 모시고 유아교육의 다양한 기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올바른 정보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의 정리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제가 초임 때부터 겪었던 혼란인 것 같은데 아직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유치원에서 원장으로 있을 때에도 이 영어 유치원 혹은 놀이학교라는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어요. 학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곳에서 학교나 이제 뭐 킨더 혹은 유치원의 명칭을 쓰는 것은 안 되는 일이 아니냐 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를 만들게 됐었는데요. 현재 어머님들께서 쉽게 활용하고 있는 영어 유치원, 영유, 놀이학교는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 놀이학원으로 되어 있고요. 영어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치부 해서 영어학원 유치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흔히들 어머님들께서 학원이라고 하면 뭐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을 가서 그 특정한 과목을 배워오고 이렇게 단기로만 하는 게 학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현재 어학원 유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일제, 유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은요, 유아대상 종일제라고 해서 이런 하루 종일의 일과를 운영하는 곳들을 말하고, 그런 곳들의 경우에는 흔히 쉽게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시게 되는 곳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뭐 저희 아이가 내년에 이제 4세가 된대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유치원에서 4세반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밑에 댓글이 더 재밌었어요. 영어 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니에요. 학원이에요. 이렇게 또 바로 정정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아직도 어학원의 유치부가 유치원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놀이학원이나 어학원의 유치부의 경우 이제 학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건 우선은 세부적으로 가르치는 과목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랑은 운영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혼란은 없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용어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 명칭이 왜 다른 거예요? 어린이집이랑 유치원도 관할 부서가 달라요. 관할청이 달라요.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학원은 교육지원청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초등교육지원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학원은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 평생교육에서 관할하는 학원의 경우 관련 법령들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교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화물 기준이나 뭐 강사 채용에 대한 의무라든지 혹은 코로나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역의 체계라든지 세부적인 부분들, 지원금마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가장 쉽게 느끼고 절감하는 게 이제 교육비일 것 같은데요. 교육비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완전히 틀리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좀 부탁드릴게요. 유치원과 이제 어린이집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누리과정을 운영하면서 함께 이제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함께 관리를 한다는 체계의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의 처우 개선비라든지 누리과정 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모두 다 받을 수 있지만 뭐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서 지원금이나 그런 세부 내역들이 다를 수 있는데요. 학원은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서 다니고 아이를 보내는 곳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지원금이 없습니다. 교사의 처우 개선비를 비롯하여 누리과정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학원으로 운영 보조되는 지원금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영어학원 유치부나 놀이학원을 선택해서 보내실 경우에는 가정에서 양육한다라는 데에 정부 정책으로 지원되는 양육수당만 받을 수 있고요. 양육수당의 경우 개월수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 개월수에 맞는 양육수당은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에서 운영하는 세부 내역이 다를 수 있고 원비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 반 인원에 따른 그런 교사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알고 계신 것처럼 소수정예를 보내고 싶을 때에도 학원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2명의 원비를 내고 다닌다라는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많은 혜택들이 있겠죠. 네. 학원이라고 하니 교사 채용 기준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유치원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학원에서의 강사를 채용하는 건 그렇게 큰 건 없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분명히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이라든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채용할 수 있고, 또한 근속 연수 얼마나 일했는지에 대해서 그 시간에 되는 재교육, 네. 보수교육도 이제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령이 있는데, 학원에서는 강사 채용에 대한 의무가 관련 전문, 전공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충분히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100% 그렇기 때문에 원장의 재량입니다. 원장의 교육관과 원장의 교육 철학으로 강사들을 어떻게 채용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학원에 가면 제일 잘 보이는 벽면에 게시해야만 하는 의무 게시 목록에 강사 게시표가 있어요. 거기에 기본적인 나이나 이제 주민등록 번호를 제외하고는 그 교사들이 어떻게 어떤 전공을 했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와 있지요. 병원에서도 보면 간호사를 채용할지 간호조무사를 채용할지 그 원장의 재량이에요. 근데 학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이제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있고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자격증의 소지 여부가 그 교사의 또 철학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어머님들께서 충분히 이제 벽면을 활용해서 네. 알아보실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년제, 4년제 유아교육과를 전공했는지 아동 관련 학과를 전공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자격증 소지 유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학원에 문의하시는 건 문제 없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늘 주장하시는 게 유아교육을 전공한 전문가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아마도 좋은 교사를 채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놀이학원, 그 다음에 영어학원 유치부,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양한 다른 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꼼꼼히 우리 아이는 어떤 기관을 선택할지 알아보시고요. 그 비교도 좀 해보시고, 네, 올바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저희가 네, 또 성심성의껏 국자님들에게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자님들 사랑해요. 함께해요. 안녕.